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라는 인문제재 독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는 거고요. 현대 철학에서 정의에 대한 담론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부르는 이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사회의 정의 그리고 이 철학적 담론을 다루는데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떤 그 자유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롤스는 이와 달리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 이런 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고 맥시민 원리 등을 통해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롤스의 정의에 대한 입장은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 불리는 이제 롤스가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현대 철학에서 이 자유지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이런 거,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개인은 각자의 신념도 인정하고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 신념 인정해야 되고 강요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간섭하면 안 된다. 또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정리를 내리면요,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이 속에 숨어 있는 건데, 첫 번째로 국가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것에 긍정하냐?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건 문제에 나온 건데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또 국가가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을 가져 유도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제나 강압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 또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게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가실까요?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인 것이 누구다? 롤스라는 거예요. 롤스. 그렇죠? 롤스. 그 대표적 학자가 롤스인데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담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것을 이제 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놨다. 이 롤스가 그렇게 평가를 내는 겁니다. 롤스는 사상 체계의 제1의 덕목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은 정의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상은 진리, 사회제도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죠? 네, 정의.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 특히란 말 중시하셔야 돼요. 이 부분.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평등주의자지 않습니까?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 강자의 권력 때문에 어때요? 정적 권리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자는 얘기죠. 또한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롤스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자유와 평등, 그다음에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그것이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거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폐기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OX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롤스의 절차적 공정성과 원초적 상황의 가정에 대한 문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단에서. 자, 이 문단 첫 번째 내용은요.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합의. 또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롤스는 어떠한 법이나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법과 제도가 어때요? 바로 절차적 공정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는 지금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절차적 공정성. 그렇죠? 어떤 법과 제도를 합의할 때 이게 정의로운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절차적인 공정성이 있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롤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합의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원초적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그 정보를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야 된다. 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있는지, 그렇죠? 이런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어떻게 해요? 고려해야 되겠죠. 타고난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처해진 환경, 조건들이잖아요. 계층적 조건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게 바로 뭡니까? 불편부당합니다. 불편부당이라는 단어,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가정하에서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에요. 이 때문에 원초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그렇죠?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다는 건 구축된다는 단어와 바꿀 수 있고요. 이 구축이라는 단어는 체제나 체계의 기초가 닦아져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롤스의 입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9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원초적 상황을 설정하죠.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 선호에 대해서 정보를 어때요?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정보가 차단돼야 되죠. 두 번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장 나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는 롤스는 최악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네 번째로 가장 나쁜 조건이 무엇인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조건이 유리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고요. 다섯 번째로 롤스는 어떠한 원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최악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렇죠? 불편부당한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예를 들어서 무작위 추첨 있죠. 이러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이런 추첨들이. 또 투표를 한다 그래서 다수결로 정한다. 이런 것들도 절차적 공정성이 입각하여 불편부당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다수결의 원칙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롤스 입장은. 또 갈등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 롤스는 이 최악의 상황과 합의에 이르는 거,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입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시험 특히요. 자, 세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시면요.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과 맥심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것이 뭐다?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약자를, 그렇죠? 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평등을 강조했지만 차등의 원칙이 있다. 이 차등의 원칙은 바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거다. 그것도 경제적인 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롤스가 제시한 맥시민 원리라는 거죠. 맥시민. 이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고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대 수혜자라고 한다면 이 맥시민 원리는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바로 맥시민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맥시민 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이 맥시맥스 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겠죠. 자, 이 맥시맥스 원리는요,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롤스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시면요, 문단에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드워킹과 맥킨타이어의 견해가 나옵니다. 새로운 학자들이 나오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종교, 정치,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가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각 개개인이 지닌 어떤 신념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려해야 되지 않는다. 아셨죠? 예. 자, 두 번째,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해 드워키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개인은 동등하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워킨의 입장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 주장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 못한다. 이거는 X고, 그렇죠? 이거죠.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렇죠? 이거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바로 롤스의 입장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롤스와 이제 정반대로 되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는데, 맥킨타이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제 롤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 주장을 한 거예요. 얘는 이제 뭐라고 했냐? 롤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무관심하다. 공동체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지적한 겁니다. 비판을 하는 거죠. 또한 공동체의 덕, 공공선,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이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이 원칙적 상황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부당한 관점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맥킨타이어는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 관행, 전통을 강조한 겁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바로 뭡니까? 롤스의 입장인 거죠. 이것이 이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덕과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이것은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거리가 됐다는 거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주된 내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롤스의 자유주의와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자가 어떻습니까? 충돌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맥킨타이어는 어떤 입장이냐? 정의에 대해 규정할 수 있을 때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 관행, 이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공동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한 공동체 내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며 구성원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이 전통은 정의와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변형된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롤스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이제 문제화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법적 권리 문제에 개입해서 해당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둘 다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고, 또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 권리에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이 롤스, 이 모두가 어때요? 국가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 문제에 개입해서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동의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긍정하고 동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차이점 위주로 봤지만 공통점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은요,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롤스는 어떻습니까? 자유평등을 강조하죠. 차등의 원칙에서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나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맥시민 원리를 강조하죠.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맥시민 원리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개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의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롤스는 어떤 개인의 정치 신념 역시 몰라야만 된다. 그걸 가정한 원초적 상황이죠. 원초적 가정. 그래서 개인이 자유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한결 이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독서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